우승 경쟁은 이제 가장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모든 실수는 곧 한 시즌의 대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스널은 4월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거두며 맨체스터 시티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압박감, 경기력, 그리고 정신력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순간이다. 두 팀 간 격차가 골득실로 갈릴 정도로 근소한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에서 2026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이제 아주 작은 차이도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번리를 상대로 거둔 최소 승리는 펩 과르디올라의 팀을 골득실 차이로 선두에 올려놓았다. 이 미세한 차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맨시티는 추격자에서 지배자의 위치로 전환되었고 이제 상대가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아스널은 아직 우승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팀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일시적으로 선두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빡빡한 일정, 유럽 대회 병행, 그리고 최근 주춤한 경기력은 아스널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통계는 이러한 하락세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아스널은 최근 6경기 중 4패를 기록했다. 특히 4월은 아르테타 체제에서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으며 평균 승점 1.48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르테타 시대 전체 패배 중 18%가 4월에 발생했다는 점은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준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에게 연속으로 1대2 패배를 당하며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패 위기에 놓였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상황이다. 시즌 대부분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팀에게 이 갑작스러운 하락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흥미로운 점은 아스널의 문제가 전술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경기에서도 팀은 여전히 명확한 전술 구조를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고 기회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무너졌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압박감과 정신력이다. 4월의 악몽이 다시 찾아오며 아스널은 시즌 막판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스쿼드는 우승에 대한 기대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신감 저하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다. 압박이 커질수록 개인 실수가 늘어나고 이는 팀 전체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 부상 문제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카요 사카의 결장은 특히 치명적이다. 그가 있을 때 아스널은 경기당 평균 2.36점을 기록하지만 없을 경우 1.64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유리엔 팀버,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미켈 메리노의 부상까지 겹치며 스쿼드 뎁스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순위와는 달리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현재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고 최근 11경기 중 8패를 기록했지만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엔 위험하다. 특히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18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으며 최근 원정 10경기에서도 모두 골을 기록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언제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 상태다. 뉴캐슬은 더 이상 우승이나 상위권 경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운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으며 날카로운 역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복귀는 중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알렉산드르 이삭과 하비 반스 같은 공격 자원들도
순간적인 결정력을 갖춘 선수들이다. 아스널 역시 여전히 부상 병수에 시달리고 있다. 사카의 결장은 거의 확실시되며 이는 공격에서 큰 손실이다. 다행히 팀버의 복귀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소다. 전술적으로는 데클란 라이스, 마르틴 웨데구르, 미켈 메리노가 중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에서는 카이 하베르츠와 가브리엘 제주스가 득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뉴캐슬 역시 완전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 티누 리브라멘토, 파비안 셰어, 조엘린톤의 결장은 수비와 중원에 영향을 주며 앤서니 고든의 결장 가능성도 공격에서의 위협을 줄인다. 그러나 기마랑이스의 복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맞대결 기록에서는 아스널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특히 에미레이츠에서는 뉴캐슬이 최근 1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그중 12패를 기록했다. 득점력에서도 차이가 크다. 뉴캐슬은 최근 9번의 원정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며 아스널 수비를 상대로 고전했다. 이번 시즌 1차전에서도 아스널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 내용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심리전이다. 아스널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압박 속에 있고 모든 플레이에 부담이 따른다. 반면 뉴캐슬은 훨씬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있어 일정 부담도 크다. 이는 선수 기용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뉴캐슬은 오롯이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기관 옵타에 따르면 아스널의 승리 확률은 68.4%, 무승부는 17.5%, 뉴캐슬 승리는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결코 쉬운 경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는 치열하고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스널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뉴캐슬은 역습으로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경기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미레이츠에서 펼쳐질 이 90분 동안 아스널은 진정한 우승 후보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매일 가장 뜨거운 축구 소식을 받아보세요.